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의하신 거예요? 아니 질문입니다. 아, 질문.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예. 우리의 의견. 네. 자, 이광수 대표 들으셨죠? 아니 근데 각방 쓰시죠? 예. 아, 각방 쓴대. 맞대. 그러니까 서로 의논 안 하고 시간 맞춘 거야, 그지? 우리가 자꾸 서울만, 신문에 계속 서울만 얘기하니까 서울만 자꾸 집중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그렇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 안 하냐? 딴 생각 하셨냐? 맞는 말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차 스트레스 DSR이 7월에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이게 또 뭐 변동사항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좀 보류한다 했다가 시장 상황 본다고 했다 기사가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3차 스트레스 DSR이 7월에 되는지. 그거 제가 표현호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고무줄 정책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올해 7월 달에 3차 가잖아요. 안 갈 수도 있다. 제가 또 안 간다고 했다가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집값이 많이 지금 거래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분명히 그거 좀 뒤로 미루겠다. 뭐 이런 논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할 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나왔을 때 집값이 떨어질 거냐 오를까 또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해도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사면 그죠? 갭 투자해서 그럼 대출 안 받을까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해서 그걸로 시장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도대체 집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은 하지 않는 걸로. 이거는 자신 해드렸어요. 제가 아까 해드렸어요. 집은 뭐 왜 필요하다? 투자로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것도 좋아요. 네. 매수 준비 중인데 3기 신도시를 분양받아야 할지 기존 주택을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마시라고요. 기회가 오면 그게 분양이든 구축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꼭 나의 선택을 이렇게 한정을 두냐는 거죠.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분양받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집값이 엄청 빠져요. 봤더니 근데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데요. 그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분양을 기다리시고 청약을 기다리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가장 강력한 선택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선택이 왔을 때 놓치지 마시라고요. 강남권 이런 데보다 계속 분양가가 작년 24년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분양가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왜 관심을 가지세요? 그쪽에 좀 입주하는 거를 입주하시려고? 네, 그래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상식선에서 좀 넘어서게 너무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지금 또 집값이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분양가는 오르는 추세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선생님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제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광수 유튜브 봐봤어? 야, 광수야 복덕방 유튜브 봤어? 이러더라고요. 왜? 야, 집값 떨어진다잖아. 근데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왜냐하면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올라서 분양가 오르는데 어떻게 집값이 빠지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봤을게요. 안 봤어. 안 봤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양하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분양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많이 되면 연간 한 3만 가구, 5만 가구 분양하거든요. 근데 유통시장에서는요, 많이 되면 한 달에도 10,000건이 거래돼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왜 기존 집값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렇죠? 그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원자재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근데 왜 분양가를 왜 올릴까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 그리고 한도 있는데도 뭐냐면 건설사들이 돈을 벌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사네? 그러니까 왜 가격을 안 올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양을 해놨는데 나중에 잔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분양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러면 미분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똑같죠. 라면 값은 계속 오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원가가 아니고 뭐예요? 시장 상황이죠. 그죠?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출 테고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인 답은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내가 분양받고 이럴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분양가 높으면 안 사시면 지금 그 송도에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왔죠? 신축 아파트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근데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그러니까 분양 원가보다 싼 거죠. 물론 강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왜 나이키 눈물의 세일 보셨죠? 그 원가 따지면 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같은 재화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없으면 결과론적으로 가격 하락은 올 수밖에 없다. 요즘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요가 없을 지역에 지어놓고 분양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대. 일본도 그런 식으로 개발했거든요.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곽에 지어놓은 아파트 빈집 너무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아파트 지금 분양가가 뭐 6억, 7억, 8억, 9억 이렇게 하잖아요. 10억. 그 분양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서울만 신문에 계속 서울만 얘기하니까 서울만 자꾸 집중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도 그렇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 안 하냐? 딴 생각 하셨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논쟁이었는데 공급 외에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으면 팔린다. 근데 그런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이제는 수요가 중요한 시대. 그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유튜브도 보고 그 선생님들 이제 유튜브를 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지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한 4천억 정도 늘어나고 하는데 유동성이 4천억 늘어났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은 나오더라고 보니까 유동자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저도 이쪽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왔던 사람인데 항상 사이클 보면은 똑같아요. 네. 아까 음마도 이야기하셨고 아까 헬리오 거기 저 가락 시형 이제 저도 가락 시형을 투자했던 사람인데 파크리도 해보고 꾼이시군요. 그보다도 이제 했었는데 네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와이프가 오후에 또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 때문에 여기 뭐 알고 왔었는데 서로 부부가 따로 다니시는군요. 아니 그냥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각방 쓰시죠? 네, 각방 쓴대. 맞대. 그러니까 서로 의논 안 하고 시간 맞춘 거야, 그지? 예, 오케이.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그런 뭐 아까 그 뭐 분양 그것도 했지만 아까 강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침체기가 항상 보면 7년에서 8년 많게는 10년 동안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요. 옛날에 논 팔고 소 팔고 할 때 주식할 때도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가고 이제 옛날에 또 한때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끝났다고 했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쪽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침체기가 저는 사실 저기 헬리오 그걸 하고서 다른 데 또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와이프가 좀 있으면 바로 또 투자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랬거든요. 저는 일단 주식 마냥 네. 하고 좀 기다리자. 그리고 나서 조금 꿈틀을 기릴 때 그때 가서 사는 것도 늦지 않다. 또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의하신 거예요? 아니 질문입니다. 아, 질문.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우리의 의견. 네. 자, 이광수 대표 들으셨죠?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 침체기가 옛날과 같이
좀 이렇게 7, 8년 곡선이 어떤 분은 바로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그게 어떤 조건을 맞춰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빠지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 침체기가 짧은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세계 경제는 지금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 트럼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경제 자체가 아니요. 경제가 나빠져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건이 맞습니다. 그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가 안 증가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 올해 말에 집값이 막 빠지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오늘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거에 의해서 시장을 내 기준으로 맞추고자 하지 마시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건 제껴도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대응하시고 판단하시고 할 때보다 지금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해도 집값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출을 풀어줘도 집값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일방적인 연결선상에서 또 고민 안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업계 1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제가 너무 현안 문제를 지금 고민을 안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마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평구 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엄마가 사둔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집이 그 상업용 오피스텔인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증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무척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사동 쪽에 네. 그건 뭐냐면 개별적인 질문이니까 제가 일반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답변 드릴게요. 많은 분들 들으실 수 있게. 여러분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죠. 근데 전형적으로 저분하고 우리가 공유할 건 뭐냐면 결국엔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돈 버는 방법을 얘기 드려볼게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주택 대출 이자를 해줬습니다. 근데 5% 적금을 팔아요. 근데 은행은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벌어요. 5% 대출해주고 5% 적금을 받아서 5% 적금을 받아서 5% 대출해줬어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 것 같으시죠? 벌어요. 왜 벌어요? 이자는 매달 받지만 적금은 만기 때만 한 번 주잖아요. 제가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뭐가 중요하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오피스텔이 과연 어떤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가격이 높다 비싸다는 전 모릅니다. 대신 그 돈으로 뭔가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게 돈을 버는 방식이야. 회전율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집을 그래서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투자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오피스텔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가격이 잘 안 오르고.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매달 그거 오피스텔 수익률이 3, 4% 나오거든요.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가격이 안 오르면 이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장기 적금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걸 굴려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5년 전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겁이 나서 주택을 못 사고 용인에 땅을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나다 보니까 그 앞에 IC가 생겨서 지금 땅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택을 이제 안정적으로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땅을 팔고 지금 주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 땅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참고로 지금 땅은 임대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발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투자를 하셨는데 그 질문 자체가
다 정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정하셨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걸 자랑하시는 땅을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아파트로 아 그거를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이광수 대표나 저나 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를 사세요 했는데 그 아파트가 잘못 사가지고 안 오르는 지역에 샀어. 얘는 안 올라. 근데 몇 년 지나서 땅값이 또 뛰었단 말이고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뭐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광수 말 틀렸잖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재는 무주택이라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에 입주하고 그걸 해서 내가 뭐 할 거지를 먼저 선호관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할 게 있어. 그 다음에 이걸 고민해야지. 이걸 해놓고 뭘 해야지는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무주택자에서 집 살 게 있어서 파는 거라고요. 내가 살 것도 없는데 팔면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의 고민은 그게 아니야. 뭐가 고민이야? 선생님의 고민은 이 땅을 팔아서 집을 사는 게 나은지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살 집이 있으면 파시라고. 근데 살 집이 지금 위치와 있습니까? 어떤 용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 올해 이제 그 입주 분양하는 잠실을 열면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건 투자 목적이에요, 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거주를 다 포함한 거죠. 그러면 지금 좋은 때입니까? 지금 그래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좋은 때가 아니니까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그거 지금 완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은 다 그 분양 피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아, 선생님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우리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할 게 명확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지. 미리 해놓고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집값 떨어진다니까 나 그럼 집 팔아서 기다려야겠네? 아니라고요. 내가 명확히 할 게 있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행동할 시점이 맞냐 안 맞냐는 걸 지금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런 시점입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제 IC가 생겨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빨리 팔고 엑시트를 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광수가요. 성격이 좀 앙칼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냐면 계속 임대도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생각을 뭔가를 할 게 명확한 다음에 의사결정하시라고요. 의사결정한 다음에 찾지 마시고. 내가 이런 거죠. 뭐냐면 공부를 하려고 우리 애가 지금 고1 들어가거든요. 공부 막 한다고 해서 막 학용품을 막 삽니다. 근데 공부 안 해. 저는요 책을 펼쳐 놓고 그 다음에 연필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그거 다 샀잖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뭐를 읽지도 않은 책을. 수단을 생각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오늘 선생님들의 강연이 저희가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진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얼마 전에 보았듯이 결국 정부 정책이 혹시 이게 침체가 오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가계부채가 커서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그 지금 저 올림픽 파크포레온 일병 구하기처럼 특수한 대환대출이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이거를 버티고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넣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전제했던 그런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고 이 상황에서 횡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아파트는 우상향을 하는데 사이클이 있는 자산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이클이 있다는 걸 과거에서부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되어서 그리고 우리 행정고시부터 이 똑똑한 분들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횡보할 수 있는 그 장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와 말씀 잘하신다. 이런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잖아. 의심하자. 네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 질문 그런 자세가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질문하시고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2009년도에 집값이 막 올랐죠.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잖아요. 빠질 때 정부는 계속 정책을 엄청나게 풀어요. 그런데 왜 집값이 빠졌을까요? 쉽게 말해서 양치기 효과가 생겨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샀어, 많은 사람들. 근데 집값이 빠지는 걸 보고 봤어. 근데 집값이 빠지니까 또 대출해주겠대. 사겠습니까? 에이, 그거 또 빠지겠네.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자, 워낙 똑똑해서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다. 아니에요. 계속 똑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아무리 외쳐도요. 여기 앉아 계시다 집값이 오를 때만 살 거라고요. 뻔해요. 이 앉은 자리에서는 야 그래 나 거래량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가면 집값 오를 때 이제 대출 받아서 살 거라고요. 빠질 때는 안 사고. 빠질 때는 또 야 인구 감소한데 더 빠질 거야. 이러고 사람은 안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바뀌려는 연습을 치열하게 해보세요. 이거는 치열하셔야 돼요. 자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표 대표는 한 말씀 듣고 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바뀌셔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죠. 행동하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다? 안 바뀌어요. 안 들어. 아니야, 잘 들었어 오늘. 오늘 잘 들었어. 아니 잘 듣는 거하고 바뀌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서 웃고 떠들고 그래 적고 막 나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니라고요. 또 신문 같은 데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결국은 행동인데 행동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이광수 대표 오늘 열강히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집 사지 마세요. 누가 원하는 집을 사야 돼요? 남들이 원하는 집을 사야 돼요. 그래야 팔 때 잘 팔리고 그래야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집, 나 한적한 데가 너무 좋아. 계속 한적해요. 남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야 된다.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부동산으로 실수할 일이 없다.